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액 세출 제1회 추가 변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 설명에 앞서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세히 논의는 없습니다. 별도 레벨링 기재입니다. 조항론 제8-15 2025년 일반 특별하게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영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2025년도 일반 특별하게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영 예산안은 2025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2일 예산개설 특별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반영하고 검토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영 예산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기존 예산 대비 16.43%인 2,248억 5,590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1조 5,937억 2,963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액수입, 조정요금, 보조금,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등 지방교세대 재방도와 지방세 수입, 납입료를 제외한 모든 재원에서 증액되었고 지방세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23.73%, 교육 33.54%, 문화 및 관광 51.92%, 환경 31.17%, 농림해양수산 19.79%,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5.75%, 교통 및 물류 30.56%, 국토 및 지역개발 19.43%를 각각 증액하였는데 사회복지는 3.56%, 보건 분야는 3.5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요 제안은 주요 필수 경기 반영, 민생 안정과 시민 불편 해소, 민선 8기 공약 등 주요 역점 사업의 완화한 추진을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수요 제안은 세액수입, 주요교금, 국토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감염제위에 상당히 감소하여 긍정적입니다. 향후 면밀한 세입 예측과 예산 집행량의 제도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규 의원님의 고문관을 통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시경비에서 이번 추경에 공동주택 지원 관련 예산을 11억 5,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026년에도 본예산 편성 시 증액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도표를 친 것이 바랍니다. 아쉬운 것은 행사비 경비 증가입니다. 2021-03 행사운영비는 2015년 본예산 대비 7.6%, 4021-03 시설 부대비는 69.3%, 4021-04 행사 관련 시설비는 9.6%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경비는 세부내역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겠으나 가능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 관련 시설비로 이번 추경에 편성한 4,200만 원은 호곡면 꽃축제 임시주차장 조성 관련 예산으로 축제가 끝나면 영산복구 시켜야하는 비용입니다. 2025년 4월 8일 박무회의 의원님과 의원과회를 통해 제정한 2010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행사예산을 줄이고 예산 운영의 집행성, 효율성 및 수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제253회 임시에 홍문환 의원님이 발의 의원과회한 2010 재정본자람의 효율화 조례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및 10억이 반환금이 집행자의 반납 또한 관심을 갖고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더라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관련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2024년 반도체 경기화로 이미 2025년 상당한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었던 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조정되었었던 점, 추가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는 점, 지방재정법 제7조 밖의 지방세 관련 요건 등을 고려해보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은 적정한 대로, 고민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세입부터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전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송만 위원장, 그리고 계속되는 조정활동에 노고하신 의원 대신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대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 후에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들이 1,720억 1,277만 6천원이 진행된 1조 3,234억 4,194만 5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시적 수입 수입에 5가 8대사 20조 정도 된 기본 수입 100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지방 교부세금으로 4시를 반영해서 보통교부세는 103억 500만 원에 반영된 496억 9,900만 원, 부동산 교부세는 9억 9,600만 원이 증액된 70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84억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보조금실은 당초예산들이 188억 3,849만 6천원이 증액된 4,390억 1,935만 4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목걸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50억 322만 5천원이 증액된 2,725억 185만 3천원, 지역균형결산 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 6,239만 2천원이 증액된 125억 1,993만 4천원, 기금은 13억 665만 8천원이 증액된 440억 8,420만 9천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6쪽까지 실시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고객 보증금은 122억 3,621만 6천원이 진행된 1,100억 1,435만 8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역시 156쪽부터 162쪽까지 실시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오전 수입 등 및 예고에는 당초예산들이 1,440억 4,428만 5천원이 진행된 2,140억 4,428만 5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목걸내로 2024년 특이년도 수입대출 결산 금액을 반영한 신세계 임용은 770억 5,181만 6천원을 계산하였고, 전년 다음 주입니다. 전년도 2월경으로 2024년 특이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자의 48억 5,289만원과 도기보조금 사용자의 40억 9,057만 9천원을 각각 계산했습니다. 기금 전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재정 전입금으로 305억 증액된 1,000억 원, 예세금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임자금으로 270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 경제재정부서관 부서별 수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점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경제과 총 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들이 28억 7,083만 원이 진행된 200억 8,903만 4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중소기업 유통 지원에 1억 5천만 원과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1차례 지원에 3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산했고, 지역환경 예산은 중감액 없이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188조입니다. 지역 노사인동 상생력 지원에 2,594만 3천원을 계산했고,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 사업에 10억 6,547만 2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189조입니다. 에너지 기회 소금마을 조성에 6억 6,170만 4천원을 계산했으며, 농촌농업 나이배 실종 지원 사업은 증가함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90조입니다. LPG 소형 전용 탱크 보급에 3억 6천만 원을 계산했으며, 국도비 보조금 만원으로 7,772만 2천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191조 일자리 인사과 소관입니다.
일절 편책과 총 세출에서는 당초예산들이 48억 9,865만 3천원이 진입된 179억 5,876만 3천원을 계산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에 2,577만 3천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공공부여 사업에 4억 8,330만 6천원과 청년 일자리 공공인턴 사업에 3억 3,931만 5천원을 각각 증액 계산했으며,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1억 4천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쪽 192쪽입니다. 대통령 일자리 방안의 추진에 4천만 원을 계산했고, 지방 물가 안전관리 평가 5수준고 선정에 따른 2005만 구비연수 1,500만 원과 착한 가게역소 활성화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산했습니다. 장원 전통시장 가로등 교체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8천만 원, 사기막골 도자기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에 900만 원,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에 3,180만 원을 각각 계산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소산동의 활성화전에 5천만 원을 계산하였고, 월곡산동 상인의 연합회 매니저 지원에 3,275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2,000사람 지역화의 특별관리 지원에 10억 원을 계산하였고, 지역화의 소비지원금 25원을 증액 계산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보 음료 공제료 지원에 786만 원과 대설계 소상공인 긴급생활지원비 4,200만 원 각각 계산했습니다. 다음 194조입니다. 아동 돌봄 공동체 조정 사업이 3천만 원을 계산하였고, 복도비 보증 방안으로 8,139만 5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195조 세정과 조정입니다. 세정과 총 세출에서는 당초 예산 대비 174만 8천 원이 진행된 7억 6,641만 6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내부는 고유보증 방안으로 174만 8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196조 세워관리가소입니다. 세워관리가 세수 총 예산은 당초 대비 1,118만 원이 진행된 8억 7,559만 4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외부로는 도세 채널의 증설 경비로 1,168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373조 말씀도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당초 예산들이 119만 7천 원 진입된 8억 6,209만 7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내용은 원자력 세입의 기준은 보존 시스템 내역부를 순수하게 운영 중으로 119만 5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117조 세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경제들이 43만 8천 원이 진입된 8억 4,113만 8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여기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현재 증가는 없지만 통계가 불안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증 만원에 33만 8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예산으로 공제적인 육소만 2015년도 일반 특별에 세입 제출 제 추가금융 예산에 대한 지원 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질문 순에 따라 내는 일단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부분 151쪽부터 16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봤는데 그 추경 반영 사업수가 총 954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가 624개, 그 다음에 증액이 226개, 감액이 74개, 전액 감액이 30개로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보니까 954개 중에 신규가 624개면 한 6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뭐 추경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직접적인 퍼센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당초 예산의 8대
법대 지적 챙기지 못했다, 아마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대수경이 많이 가장 통계에 대입되는 이대수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뭐 진짜 많이 됐다기보다는 당최산과 사전 변경이 생겨서 이대수경이 또 예전에 이대수경이 가장 변경이 많은데 생기는 추세입니다. 보게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 추경은 긴급성과 불가피성,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등을 보장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이 65%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그 본예산의 원칙이 좀 훼손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이나 정책 불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다음에는 이 신규를 좀 신경 써서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교부세가 굉장히 지금 감액이 되어 있어요. 네. 보통 교부세가 지금 103억 5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부동산 교부세는 9억 9천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103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상황에서 보면 지방교부세가 결국은 93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거든요. 왜 그런가요? 지금 저희가 국세가 상황이 안 좋으면 당연히 연동되는 것 때문에 지방교부세고 당연히 감소가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뭐 인센티브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전체적으로 국세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국세는 조정률이 따로 있습니다. 국세가 좋지 않으면 지방에 불과한 재정 결함에 대한 그 조정률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에 봤을 때 보통 한 75%, 80%가 됐다고 하면 지금 한 72% 정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국가에서 최종 1월달에 내시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국세 감소나 뭐 내시의 감소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제가 살펴보니까 페널티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부세에 대해서. 네. 한 5,600 정도 되죠, 그죠? 그렇지 않고요.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좀 세출이나 세입에 좀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억 정도. 100억 정도. 산출할 때 이제 감액이 돼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인센티브를 받아도 사실은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대신에 그 페널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당연히 페널티 받는 것보다 인센티브 받는 쪽으로 저희가 뭐 가장 지표를 관리하거나 예산 편성하거나 사용할 때 항상 당연한데 그리고 또 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뭐 예산 편성하면서 사용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전에 봤을 때 페널티 받지 않을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인센티브 받는 쪽으로. 근데 그래도 최소화시키려고 가끔 예산 편성하거나 지출할 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지속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세나 내지는 내수율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열악한 상황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에서는 사실은 해낼 게 굉장히 아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187쪽에서 19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그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 신청이 많습니까?
지원 현황이 어때요? 네, 이번에도 제가 그냥 29명 해가지고 거기 받아서 추진했는데 신청이 좀 많이 들어서 40명 이상 들어와서 지금 10일을 추가해서 그분들까지 아마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10일 추가를 좀 한상이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는 네, 그 신청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이제 조건이 없고 다시 또 이제 추가로 신청해서 거기에 저희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에 맞는 걸 다시 또 선정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뭐 90% 이상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급적이면 선정이 되려고. 혹시 뭐 우선 선정 방법이나 내지는 뭐 절차나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지표 저희가 선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맞춰서 우선 선정하는 게 같이 또 그때 신용되는 거 보면서 이번 지표를 선정해요. 네, 지표 뭐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선정하는 방법.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원 방법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예. 매달 주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매달은 아니죠. 예. 어떻게 지금 합니까? 그거는 자기 80%를 지원하는데, 내가 지원하는 게 네, 기업경제과장 박상중입니다. 저희가 선정하고 우선 기업에서 지원을 하면 후불로 분기마다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분기마다 네. 내시는 거예요? 네. 뭐, 이게 혹시 뭐 그런 일 없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그 훈합하시는 거예요? 네. 아, 훈합 형태? 네네, 혼합이. 예. 훈합하면서 중간에 혹시 자격이 안 되거나 퇴사하거나 이럴 네. 때는 지원이 정지됩니다. 아, 예, 저도 만약에 중도에 이직을 하거나 이러면, 지급 방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포물로 하시는 건데, 혹시 그래도 이게 뭐 악용이 되거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악용이 되거나 했던 사례는 없고 저희가 그 계좌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저희가 잘 살펴서 악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근로자의 어떤 환경 개선이나 내지는 이직하지 않고 그 직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식 의원님. 188쪽과 189쪽을 보면 에너지 효율적 관리, 안전 공부에 있어서 그 자린마을 조성이 지금 한 15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에너지가 뭐, 부수가스 한다라는 게 있을 때, 에너지 정도 취약 지역에 자가용이나 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가 들어가는 거죠. 태양 발전 시설 그래서 자가용으로 써야 되고, 마을용이 사용해서 상업용 공공시설 사용하는 시설이 들어가요. 그리고 숭산사리 기회도로 발전소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마을에서 요거는 이제 공동체 사용하는 상업용 태양광 설비가 들어가요. 그럼 마을에 신청을 해서 하는 네, 요거는 시청 받아서 공모사 해서 선정이 됐어요. 요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마저 하겠습니다. 377쪽을 보면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동부동에 뭐 5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5개소가 어디예요? 의원님. 이거 제가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저는 그냥 하는 길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시죠. 네. 네, 김재근 의원님. 예. 저도 좀 전에 김하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 자료를 요청을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 좀 낙후된 지역뿐이 아니라 마을에서 원하면 태양광 그 토지가 좀 확보가 되면 거기에 이제 낙후된 지역이 아닌 곳도 그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건지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제 가능은 한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용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하는 시내뿐 아니지만 뭐 이렇게 요새도 취약적인 좀 있잖아요. 뭐 시청 받아서는 가능. 네. 개인적으로 요청
다뤄드리고요. 한국의 187쪽에 그 해외전시에 관련된 그 단체, 그 기업에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았어요. 다른 그 사업하고 달리 이 사업은 그 전체적인 그 기업들한테 식품에 관련된 기업들한테 좀 그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좀 그 한 번만 전시에 참여해서 그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좀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전시해가지고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예, 그게 맞나요? 아무래도 그 일회성에 대한 이제 목표지만 모두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해드리면 좋은데 아무래도 뭐 그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혜택을 드리려고 하지만 예, 그래서 다른 기업도 좀 선정 과정에 공평하게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가 이게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좀 다른 사업하고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지금 그 실적이나 기업의 그 수출 내용 보니까 여기에 참여를 해서 수출이 계약 추진 또 뭐 추진액까지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추가로 4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있어요. 네, 좀 4개 업체가 많은데 추가로 포함해서 8개를 실시하는 요즘 상당히 중소기업이나 어려운데 이 사업은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씩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말씀하셔서 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업원님. 194쪽 경기도용 아동 돌봄 공동체 구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선정됐나요? 선정. 네,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로 있죠? 더 2분이라는 데고요. 사랑 2분이라는 네? 더 2분. 지금 더 2분이고요. 그리고 사랑이 공동체 2분이고. 마을에서 지금 내용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어디 위탁을 주신 건가요? 거기에 이제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는 공동체를 명칭으로 또 2분이라는 데하고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이제 2군데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디 지역이 어디? 지금 시민하고 시내권에 신분이나 시내권. 저희 요거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네,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모이셔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작년까지 지원받다가 추가로 올해까지 지원하는 걸로 도해서 추가적인 결정을 진행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형이네요. 네. 처음에 가도 돼요? 네? 처음에 가도 돼요? 네, 그런데 신청할 때 올해야 될 텐데 되니까요. 아무래도 다 부족하겠죠. 기준을 잡아주겠죠. 근데 이 피드백이 어때요? 괜찮아요? 아무래도 뭐 지금 돌봄에 필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당연히 이런 걸 되는 줄 알았는데 추가로 또 선정을 들어서 해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안 된다면 뭐 필요성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시기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확대 피드백이 있잖아요. 확대해서 그래도 네. 분야는 조금 다른데 일자리 쪽이다 보니 기업체에 일을 하시는 분들을 좀 그런 분들이 그죠? 네, 그래서 그쪽을 확대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좋은 의미시대 저희 예산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정책과 자연스럽게 넘어간 상황이라서 일자리 정책과 그리고 세형관리과 이렇게 다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도희님. 저 193페이지 그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저희 이천시에는 상가반영회가 몇 개가 있나요? 상가반영회? 네네네.
그리고 전통시장이 3개 있고요. 그리고 골목상권은 정확하게 숫자를 골목상권연합회 등이 총 몇 개가 있나요? 일선정책과장 박영수입니다. 총 2000시에는 15개소의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도 직접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예산을 보니까요. 그 백사 상가 번영회의 그 지주 간판을 한 개가 설치하는 5천만 원이 갑자기 세워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이거를 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골목상권 지주 간판에서 번영회 쪽에다 다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서 취업해가지고 이쪽을 선정하신 건가요? 네, 호경영 씨도 건의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처분을 과정에서 담당을 하고. 지역적인 건의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골목상권, 그러니까 그 상가 번영회에다 다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역적인 건의로 인해서 여기를 해주신 네, 건가요? 어디서 지금 똑같이 다 나눠서 아무나 듯이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도 같이 생각하고 건의받고 필요에 있으면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해서 그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가 번영에서 이런 사업들 예를 들어서 뭐 지주 간판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인지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예, 백사의 상가 번영회로 따지면 상가가 얼마나 있나요? 등록되어 있는 거. 저희 지정하는 60여 개 정도를 밑에 의산소 부분에 네, 둘레 쪽에 있는 거죠.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기회라는 거를 또 평등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매니저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소예요. 백사상가 번영회나 하이니스 상가 총 번영회랑 이전시 소상공인 연합회 매니저를 쓰고 있는데 이것 또한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에 위해서 한 건가요? 네, 거기서 각종 활성화되거나 추진 사업이 필요하거나 그런 매니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해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뭐 많이 잘 주시면 좋은데 근데 공사는 공모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진짜 필요한 부분에 있는데 그것만 좀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신청하고 공모에 선정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다를 지원을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전체 다를 해줄 수는 없죠. 필요성에 위해서 하는 거는 예, 이해되는데 이게 매니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260만 원씩 해서 이제 10달을 나가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랑 이런 것들 네, 거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골목상권이거나 뭐 있을 때 그분들이 그 상권이나 그걸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각종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뭐 저희 시립이 있겠지만 다른 뭐 정산업 뭐 그런 데서 국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 지금 매니저가 도입한 지는 얼마나 됐죠? 네, 도입한 시기는 잘 지금 가장 예, 일선정책과장 박영수입니다. 매니저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행돼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거는 다 똑같이는 아니고 뭐 한 군데 했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어난 건가요? 그러면 이 매니저의 역할과 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한 결과치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이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거 상가 번영회 자체에서 다른 데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또 이렇게 균등하게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통이나 홍보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대현 의원님. 네, 저는 191조 청년 일자리 공공기본사업 인건비 자세를 보고 싶은데 들은 선발 기준이 있나요? 그런데 18세 그래서 청년을 공공기본사업을 하는 거죠. 비단은 마찬가지로 19세에서 30세 미만 안에 이취업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취업자이고 그거에 뭐 생활에 뭐 저소득이나 이런 건 다른 대상이 없는 거죠? 대단소득이요? 네, 대단소득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1차는 3개월, 2차 3개월, 3차는 2개월인데 어떻게 이건 겨울철을 피해는 건가요? 네, 그거는 저희도 뭐 지금 공공근로는 상하관계인데 이건 3개월, 2개월 하는 거는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협의 과정에서 그래서 그때 3개월하고 이제 취업의 기회 그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그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연장을 할 수 있나? 1차 했던 분이 2차도 할 수가 있고 3차. 가급적이면 뭐 그렇지 않고 그래도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나무를 예를 들어 23년도 일하는 24년도 할 수 있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했는지 일자리 정책과가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 일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직업이 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년 연속 그 청년들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2년 이내에서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1차와 2차 저희가 이제 2차도 모집을 했는데 1차 46명이 이제 지원을 했고요. 그 중에 1차도 하고 2차까지 이제 신청하는 사람을 보니까 2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이제 참여 신청을 한 사람이 4명 있어서 이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8명인데 전년도에도 이걸 뭐 인원이 초과되면서 지원하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모자라는 상태인가요? 전년도 예를 들었을 때. 그래도 조금은 이제 초과가 돼서 모집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사실 이 나이 대상자들이 지금 일자리 없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자리 제대로 못 잡다 보니 네. 여기라도 일하겠다 오신 분들이 지금 네. 오히려 초과돼서 지원하는 정도네. 네, 맞습니다. 이번 2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을 37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접수는 46명이 된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그 3개월 벗어나서 여기서 어떻게 특이대학교 다른 데 취업하는 이런 선례들이 있나요? 지금 주로 공공에서 아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뭐 일을 하다가 말고 중간에 그만둬서 나 따로 취업했으니 그만두겠다 이런 저거는 빈도는 어때요?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이 일을 하면서 직장을 구해서 다른 데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만둔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간은 3개월을 채우고 있습니다. 결론은 상황은 좀 안 좋다는 얘기네. 사실 이분들이 이래다 말고 딴 데 취업해서 막 나가야 사실은 더 좋은 건데 일자리가 그만큼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라도 전년 근무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네, 그런 영향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네, 문노희 의원님. 저도 이거 좀 잠깐 이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게 공고 일자리가 6개월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 데이터를 내는 게 저희가 몇 명을 했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김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큼 인턴을 하고 취업에 대한 것도 결과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청년 친구들이 그 6개월이라는 인턴을 해서 다른 회사를 갔을 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했던 실적이잖아요. 3개월만 했었다라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3개월까지 적응 못하고 나왔을까?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그래요. 심사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인원을 늘리기보다 그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이 청년들이 여기서 적응을 하고 이만큼 배워가지고 다른 데서 할 수 있냐를 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전환하고 계속 이렇게 바닥이 돼줄 수 있는 그거를 좀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거 보니까 6개월에서 3개월로 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고요. 왜냐면 그 말씀하시는 건 사실 맞습니다. 전에 황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청년 일자리, 여기서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발굴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좀 받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고민을
계속 이제 찾고 해당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례 제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면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가지고 기간을 저는 좀 연장해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진모 의원. 네, 193조 그 지역화폐 특별 관련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일반 소매 인센티브로 12 추가 10억 원을 지금 계산을 하셨는데, 지금 이 10억 원으로 10%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6% 해주면. 네. 이렇게 이제 4% 보증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지금 6% 주고 있는 것도 그 지역화폐 충전하는 비율, 이렇게 한 달에 그 충전할 수 있는 게 다 충전 소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소에 6%. 네. 10%를 주면은 더 빨리 소진이 되겠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지역화폐가 우리가 도입한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좀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10억 굳이 6%로 충전해야 되는 걸 10%로 하는 명분이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거는 기존에 제가 명절 때 1월달하고 10월에 설날하고 추석 때 특별히 이제 10% 하는 거거든요. 평달에 나머지 역할은 6%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니라 명절에 특별한 소비를 촉진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별 발행인 거죠. 네. 뭐 지역화폐를 충전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소상공인 그런 상가에서 안 살 물건도 사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거든요. 어차피 소비할 거를 사는 거지, 이 충전을 더 해줬다고 해가지고 더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분석이 좀 필요하고, 저는 어쨌든 이 지역화폐라는 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 10억을 소비자에게 어쨌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간접 지원인 거죠. 그 소상공인한테는 이제 그런 상점에는 간접 지원이 되는 소리인데, 차라리 그 10억을 바로 직접 지원할 수 있게 상가에 그 명절 맞이해가지고 뭐 10억을 어떤 형식으로 됐든 뭐 이제 융자나 뭐 이런 방법이 또 저는 이제 금방 생각나는 그러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상가에 지원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소상공인한테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중소기업 생내 보증을 한다든지, 그리고 제토를 가지면 이자 보증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금융 지원은 이제 따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강조적인 점도 소비층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이런 소비 패턴을 좀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금액이 지원하더라도 어쨌든 풀려서 소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뭐 장단점 해서 이거는 아니다, 저건 이렇다, 구분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뭐 다들 뭐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경기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소비 패턴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어디에 소상공인에 어디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걸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의 소상공인 쪽에 그래도 좀 쓰여지겠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딱 어떤 거에 이거에 좀 그 특별한 저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뭐 딱히 저희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 전체가 다 그럴 겁니다.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뭐 소비층이나 소비층 지금 60대 이상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지원을,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진짜 그 상권이 살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떤 뭐 되겠는데, 지금 경기가 나쁜데 지역화폐랑 좀 더 쓰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뭐 밑에 지역화폐 소비 지원금도 25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2000시가 지역화폐에다가 1년에 한 100억 정도 쓰고 있나요? 네. 100억 정도 쓰고 있는데, 네. 100억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 충전하시는 비율이 그 2000시민들의
뭐 17만 평이라고 했나요? 근데 어떻게 발행한 거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근데 그 충전하신 분들이 뭐 더 사는 게 아니라 뭐 1년 한 달에 제가 100만 원을 소비하시는 분이 지역 카페로 110만 원을 충전했다고 해서 한 달에 110만 원을 소비하지는 않을 거다. 그럼 결국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그 상점 입장에서는 똑같은 어떤 매출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그냥 10만 원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좀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분석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다른 이 100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다른 쪽으로 생산적인 쪽에 더 쓰는 게 더 수익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천시가 지역 카페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지역 카페에 들어간 돈이 100억이면 뭐 한 50억 정도로 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없애도 어쨌든 지역 카페는 쓴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른 의원님 말씀 의견대로 잘 공신할 거고요. 지역 카페를 사용함으로써 뭐 소상공인한테 지원되는 건 직접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매출 시력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하는데 소상공인 쪽, 자영업자 쪽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놓지 못하는 자료, 데이터 뭐 보면 있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또 뭐 신속히 생각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난 3월 달에도 회의 전부터 했고요. 아마 3월 말에도 전체적으로 민생경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게 지역 카페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민생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일단 이 10억 10% 인센티브에 대한 또 효과에 대해서 좀 잘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했네요. 저희가 그 전에는 10억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자료보다 12억까지 돼 있어요. 12억 미만 인상됐네. 네. 언제부터 그런가? 12억. 12억 제가 과장. 예, 작년 하반기부터 12억으로 변경됐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아, 경기도 지침이에요? 네. 이 지역화폐는 경기도 이제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침을 또 별도로 해남도 지침하고 별도로 경기도에서 또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쭉 보다 보니 10억이었는데 올라가더니 지금 보니까 12억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의회에서 다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되나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로 의원님. 그 지역화폐에 그 공공기관이나 미스카 그 관련된 곳들 있잖아요. 그 그 금액에 관련 없이 저희가 지역화폐를 사용을 할 수 있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이 된.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사용이 안 되는 거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사용이 안 되는. 네. 그러면 금액이 추가되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또 전반적으로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보고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딱히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놓지는 않았고요. 뭐 사회성 이런 것도 빼고 요거는 이제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딱 금액 기준만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기준은 12억. 네. 제가 직접 확인한 건데 네. 모가의 농협산업파크에 그 커피 판매하는 곳 있잖아요. 그 쌀하고 판매하는 곳, 임금님표 브랜드 거기 상가. 거기 커피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천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천시장
시에서의 그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네. 시의 예산에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죠? 네, 의원님 부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지역화폐가 사용이 안 된다는 거는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도 그런 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어디 지금 제한이 네.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그래서 이거는 안 되면 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청년 일자리 공공 인턴 사업 인건비 191조입니다. 이 공공 인턴 일자리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청년 일자리. 네. 그래서 시청이나 저희 뭐 산업과 협력하는데 네. 그 강공소를 방문을 했는데 그 입구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예, 공공 인턴이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에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인 안내나 그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그 다양한 직원 체험인 거잖아요, 그죠? 혹시 그 산업체도 있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없어. 없죠. 예. 그래서 이게 본래 목적이 사실은 다양한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고 또 여기서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실무 경험 그리고 취업에 대한 어떤 직무 역량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돼서 안정된 그 취업으로 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다양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역할들이, 일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청년도 보면서 좀 많이 그 고민을 했는데 여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청년들이 좀 더 직업에 대한 체험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만큼 양질의 체험의 어떤 인턴 일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두 분 말씀 찾아봤죠? 여기 말씀해 주신 일주일 연결까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기업체나 나머지 우리 산업이나 공공기관까지 계속 협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말로 잘 소통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우려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뭐 대기업 쪽이나 공공기관 쪽이나 이렇게 어떤 이런 그 호불호 이런 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의 채용에 관한 상황이고 저희는 일부 지원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지원 채용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가 복합이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까지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하기는 말씀보다는 지속적으로 검토 잘해서 소통해서 어느 쪽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만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사업원님. 이 지금 지역 확대에 운명별로 그 사용 내역이 좀 나오나요? 세부 내역이? 네, 거기 나오는지는 다시 한번 해서. 네, 그런 자료 좀 한번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게 시내권이나 그 충전하는 비율이 그래도 그 어떤 금전적인 회전이 되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읍면동에도 상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그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가 궁금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읍면동은 사실 어르신 비율이 높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현금을 들고 다니고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가 조금 비up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 좀 드린, 뭐 아시는지 안 모르겠지만,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카테고리 큰 그 틀 안에서 더 확장되는 거는 그러니까 인원수를 넣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농민수당 쪽에서 지금 농촌 쪽으로 그 이제 읍면으로 많이 이제 나가서 그거 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많으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가 지금 또 사용하는 부분, 본인들이 충전을 하면 10%씩 또 더 드린다라는 또 이런 또 홍보가 되면 그게 또 면 단위 내에서는 1차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좀 자료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의견도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어서 373쪽과 377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견도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경제재정국수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입니다. 저는 여기 전반적으로 저희 이천시의 재정 계획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재정 계획을 세워도 되나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기 이제 제가 경제재정국에서 말씀드리는 세입과 관련된 부분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교문, 죄송합니다. 지방교부세에서도 보통교부세가 제가 이번에 좀 가격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교부세 평가 항목에서 축제 예산이 올해부터 빠진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나요? 페널티 있는 거에 축제 예산 5가 추가됐을 때 행위는 제외됐습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기획예산 담당관이나 경제재정국에서 우리 2010 전반에 이제 예산을 다뤄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빠졌다고 해서 저희 이번 추정에서 다른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체육 행사 관련된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다 몇 프로씩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마치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재정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의미로 축제 예산을 단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올려주고 그걸 또 다 반영해주고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좀 재정 수요에 맞춰서 지출이나 세입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도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세입을 책정할 때 보수적으로 제가 책정한다고 지난 한 3년간 느껴왔었는데 이번 보통 교부세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00억 정도 이제 감소됐던 거는 물론 국가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치 재작년에는 좀 이렇게 이천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몇백억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홍보가 되고 작년에는 좀 더 열심히 안 해서 올해 좀 덜 받게 되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재정 계획을 진짜 알뜰살뜰하게 잘 수립을 해주시는데 계획과 그러니까 수요와 지출을 좀 맞춰서 하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에 막 몇백억짜리 공사 사업들이 거의 10가지 넘게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과연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용이나 또 무용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또 집행열 단위에서 또 영향을 받아서 우리 또 내년에 또 보통교부세 평가받을 때 좀 또 불합리한 걸 받을 수 있으니까 앞서 많은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시장 공약사업이나 급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융자까지 얻어서 지방채까지 반영해가면서 이렇게 지출 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루어질지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입을 담당하고 계신 여기 이제 경제재정국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앞서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출 수요가 잘 맞아졌을 때 저희가 오히려 부담해야 되는 앞서 융자의 이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님 임기 말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어떤 공약이나 시장님의 치석을 위해서 뭐 과하게 오래 안에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무리하게 이제 추경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제한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올해 또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내년에도 교통요금세 삭감 없이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잠깐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행사 추진 경비 내용이 표시됐다고 해서 추가 편성하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산 편성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 편성이 작년에 당초 예산에 못 썼던 부분, 또 분할해서 세우려고 했던 부분, 여러 가지 예산 편성 기법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이전 추경에 왜 이렇게 시기가 많으냐 하지만 또 신속 집행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편성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서 재정을 고려해서 편성했다고 말씀을 우리 의회에 재정부에서 맞죠 예산 편성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용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교부세에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편을 장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편성은 이게 내시가 올해 1월달에 왔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 온 거에 저희가 한 3년 평균치 가지고 추계해서 편성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올해 국세가 안 좋으니까 1월달에 간입이 돼서 온 겁니다. 저희가 추계를 못하거나 뭐 그런 거는 말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고 다 여러 가지 계획적으로 아까 뭐 지난주에 말했다든지 추가 수입 들어오는 거에 차이를 했다든지 또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편성에 대한 사항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차후에 이 다음에 있는 예산 당사자님께서도 아마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 이제 예산 수준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페널티를 덜 받을 수 있는 식으로 물론 그렇게 해주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